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옆에 연도별 손익계산서 요약된 것을 한번 보십시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있죠. 매출도 계속 증가하죠.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성장이 있어요.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익도 어때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지만 이익은 계속 나고 있어요. 이익은 계속 나고 있고. 그래서 회사가 어때요? 이 이익이 어디로 가죠?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으로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튼튼한 회사예요. 그런데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영업을 해서 계속 현금을 못 벌고 있어요. 보니까 마이너스 현금이잖아요. 영업 활동을 해서 현금을 벌어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9,961, 마이너스 1조 1,979, 마이너스 5,602억 원. 이거 억 원이에요. 단위가 억 원. 자, 2011년도는 23억 원 정도 이익을 냈지만 당기순이익은 6,483억 원이에요. 이익이 6,483억 원인데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현금은 23억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웃기죠? 2012년도에 당기순이익은 1,759억인데 의외로 현금을 못 벌어들이 손해요, 손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9,961억 원 적자, 마이너스. 2013년도에도 2,419억이 당기순이익, 이익인데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조 1979억 1조. 와, 엄청나죠. 이런 회사는 분식회계를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이익도 많이 나고 있는데 현금 흐름표에서 보니까 적자예요. 적자. 현금 흐름, 즉 현금을 벌어들이지를 못해요. 이런 회사들은 뭔가 분식회계를 의심해야 돼. 분식회계가 뭐라고 했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분식회계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즉 회계의 어떤 숫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주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손실이 났는데 회사가 이익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익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가 현금 흐름표는 이것까지 조작을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현금 흐름표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지만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작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 보니까 적자가 돼 있어요. 그쵸? 즉 회계 숫자를 조작해서 거짓 정보를 주주에게 알려주는 게 분식회계인데 아주 나쁜 행위예요. 이 회사는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회사인데 실제로 분식회계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경영자들도 어때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교도소에 갔어요. 우리가 현금 흐름표로 봐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를 골라내기 위해서예요. 2015년도에 보니까 이제 분식회계가 밝혀져서 실제로 해보니까 매출이 어때요? 매출은 엄청 줄었죠. 지금 당기순이익은 적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적자. 그리고 아주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인데 이익을 낸 것처럼 부풀린 거예요. 이렇게 매출도 부풀리고 해가지고 계속 이익이 난 것처럼. 그럼 만약 이 회사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자기의 투자한 금액을 많이 손해를 받겠죠. 이런 회사에다 투자했기 때문에 아주 분식회계는 나쁜 거예요. 옆에 회사는 더 좋은 비지온이라는 회사예요. 더 좋은 비지온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회계 프로그램이나 ERP 시스템을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이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ERP 시스템은 뭐냐면 회사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회계 프로그램은 회계만 관리하지만 ERP 시스템은 뭐 재고 자산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의 모든 자원들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더 좋은 비전은 어때요?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위가 억 원이니까 1768억에서 2044억, 2269억.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어때요? 282억에 397억, 425 계속 증가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보니까 496억에서 508억, 621억 현금 흐름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더 커요. 그쵸? 아까 대우조선 해양은 어때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훨씬 작고 막 적자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영업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회사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요. 즉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는 우리가 아마존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러한 설비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많아요. 이 회사는 감가상각비. 자, 해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상각비가 한 160억 정도 돼요. 160억. 그러니까 160억이면 어때요?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자, 감가상각비가 한 160억 정도 되면 자, 여기서 어때요? 이게 비용이잖아요, 비용. 비용인데 이게 당기순이익이 이제 이걸 빼고 비용을 빼고 여기 이익에서 그렇죠? 매출 총이익에서 이 비용을 빼면 이게 이제 뭐 당기순이익 나오겠죠? 아, 영업이익 나오겠죠. 영업이익 줄어들겠죠.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니까 이 160억 정도가 어때요? 비용으로 잡히면 당기순이익도 160억 정도가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예요? 현금은 그만큼 이 감가상각비는 뭐라고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현금 언제 나가요? 처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현금이 나가는 거고 감가상각비는 그 유형자산을 어때요? 비용을 배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누어 주는 거. 그래서 현금은 안 나가고 단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어때요?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지만 현금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이 더 영업활동으로 해서 현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만큼 벌어들이는데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이만큼이 줄어든 거예요. 160억만큼이 이렇게 160억만큼이 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감가상각비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만큼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예요.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인데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이 증가하면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커서 이익률이 많이 증가해요. 우리가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저번에 배웠어요. 모르신 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셔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 시장에서. 더 좋은 비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업활동, 우리 현금 흐름표를 보는 이유, 특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식회계를 먼저 첫 번째는 분식회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작거나 아니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적자가 되는 회사들은 가급적이면 투자할 회사들은 많잖아요. 제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분식회계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무슨 감사받을 때 무슨 좀 안 좋은 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투자해서 제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큰 회사들은 어때요? 영업 창출력이 더 좋기 때문에 현금 흐름 창출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한 현금 흐름표를 좀 해석하는 회사 사례를 들어서 해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